여기서 필요한 얘기 되면 쭉 합시다. 근데 보니까 니네 판별식을 모르진 않는구만. 판별식이 고1 내용 아니에요? 뭐 제목은 붙어있을 때 그럴 수 있죠. 지금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이름이 판별식이거든? 얘 어디서 나온 거야? 그냥 쌤, 불투명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싫어. 이렇게 하자. 불투명해요. 왜? 이거 근데 그건데 이거는 형광펜인데. 자, 이 친구 이름 판별식이라고 부를 건데 근해 공식에서 나왔다, 그치? 이제 0보다 크냐 작냐 갖고 판단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건 그닥 없을 것 같은 요 내용은 좀 알고 있자고. 항상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원래는 인수분해 다 때려서 식을 만들어. 여기에 근이 A랑 아니야 알파랑 베타야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반대로 뭐 주면 알파랑 베타야 라고 가져다 주면 내가 식을 세워야 된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쌤 근데 저희 학교 쌤이 중근도 근이 2개라는데 맞아. 근데 왜 여기 한 개예요? 여긴 한 개요가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요 이거 한 개 아니에요? 2개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라고 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니네 그거 공통 수업을 배웠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은 판별식이 있는데 이제 저 B제곱 마이너스 4C가 얘야. 여기 0보다 크다 그래. 그러면 서로 다른 부실근이잖아. 맞아? 아 근데 사실은 얘가 0이어도 부실근은 맞아. 근데 앞에 붙는 수식이 얘는 다른 부실근이고 얘는 같은 부실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두 개로 써야 돼.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제가 근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저것도 이제 중등 과정이니까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쓰면 뭐면 돼? 무슨 근? 무슨 근? 네? 뭐라고요? 아이씨, 얘가 실근이면 다른 친구 누구겠니? 아니 근데 실근이 뭐예요? 실수인 근이요. 실수인 선생님 실수가 아닌데 여기 허근. 요거 하지 않나 지금? 맞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중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야, 근데 2차 시기에 근이 없을 수는 없거든. 무조건 근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없다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근 한 개 뭐 이렇게 써놓은 거긴 한데 사실 중근도 근이 2개란 말이 요 얘기야, 요 얘기. 같은 두실근. 오케이? 근데 걔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이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종류는 한 개가 되는 거지. 개수는 2개가 맞긴 해. 됐고요. 여기 있는 거 쓰는 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 사실 이런 건 괜찮거든. 예를 들어서 근이라는 친구가요 1이랑 2였대.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야. 그러면은 얘를 가져다가 x-1이랑 x-2야 이렇게 체크를 하기 편하겠지. 맞아요? 하잉 알아듣고 있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근을 1이랑 2분의 1이야 라고 줬을 때가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그러면 x-1이랑 x-2분의 1이라고 써도 되죠. 맞아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뭐 2x-1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최고차를 누구로 주냐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특히 분수의 근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는 최고차에 좀 더 신경을 써갖고 함수꼴을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정도고요. 나머지 뭐 그닥 특이한 게 있으려나? 없겠죠? 문제 좀 풀어봅시다. 5번 좀 보자. 몇 페이지니 여기가? 103페이지. 서로 다른 세 실수에서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한대. 뭐 해야 될까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계수. 서로 다른 근계수 물어봤으니까 사실상 판별식 갖고 판단해달라는 건 맞죠? 판별식 갖고 판단할 거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너 이런 관계식 하나 알고 있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A 대신에 누구 집어넣을 수 있다? B-C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집어넣는다고 해도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거든요.
여기 있는 식을 가능한 대로 내가 보기 깔끔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뭘로 하면 좋을까? 봐봐, 지금은 A는으로 정리돼 있지.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0. 그렇게? 아깝다. 이게 무슨 짓 하고 싶은 거냐면 나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고 싶단 말이야. 응? 근데 문자가 3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거든? 근데 여기 관계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 A 대신에 B-C를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바꾼다 칩시다. 그리고 내가 그 판단이 편하면 A에다가 대입시키는 게 맞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넣어도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거든? A 플러스 C? 그럼 얘를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개일 거 아니야. A는으로 정리했지 지금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B는 A 플러스 C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라고? C는 B 마이너스 A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아까 얘랑 얘는 거의 같은 소리니까 쓸모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B는 A 플러스 C야 라고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B 자리에 A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친구요 계산하고 나면 얼마 나와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까? 왜요? 중간 과정 한 번 더 쓰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맞지?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이라서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A 마이너스 C의 제곱짜리래요. 근데 A랑 C가 같아 달라? 만약에 얘네가 같으면 0이 되잖아. 같아 달라? 서로 다른 세 실수야. 얘네가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 양수든 음수든 나오고 그 값을 뭐 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이 친구 양수겠어 음수겠어? 응, 너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니? 판별식의 양수는 서로 다른 식은 몇 개? 2개다. 이렇게 계산하고 끝내면 끝.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판별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식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수, 음수 필요한데 사실 이제 이 결을 갖고 가면 좋긴 하거든. 무언가에 대한 제곱자리는요 무조건 양수거나 하다못해 같으면 0인 거잖아. 그래서 식을 처리할 때 웬만해서 완전 제곱꼴이 표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 여기서 얘를 B는 A 플러스 C로 바꾸는 게 이상하진 않은데 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건 맞잖아 실제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이 상태로 집어넣었을 때 식 조작이 생각보다 까다로우면 바꿔보자 이 정도 생각만 갖고 가자. 괜찮나? 어려운 건 없죠. 넘어가. 왜 2개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인정해요?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개 아니야? 왜요? 그걸 모르는구나. 아하. 하영이 알아요? 네? 알아요? 너 졸리지? 아니요. 안 졸려? 네. 지금 알아듣고 있어? 네. 그래? 조혜씨 이거 빨리 얘기 좀 할게. 여기 있는 거 있잖아. 근해 공식 쓰면은 얘 2a분의 마이너스 b의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맞지? 근데 여기 뒤에 붙어있는 요 식기 있지 요거. 얘가 만약에 그냥 양수면 어떤 루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봐봐 이 부분까지는 똑같이 있는데 뒤에 풀마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 그럼 근이 몇 개 생길 수밖에 없어? 2개 생기는 거야. 얘가 양수면 몇 개? 2개. 얘가 0이면 더하고 빼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냥 똑같은 것만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중분을 갖겠지. 얘가 음수면 너네 기준으로 그냥 중상 기준으로 얘가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고1 가정까지 섞어서 하면 여기서 뭐가 나와? 허수 나오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니까 허수 들어가니까 허근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는 얘를 갖고 판단을 하자. 너가 양수면 2개, 0이면 중근. 여기서 그냥 1개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음수면 없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식 계산 그렇게 들어간 거야. 11번 한 번만 봅시다. 2차 방정식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m 값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일단 근 2개 갔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오고 있지.
얘가 뭐 하길 바란다는 거야? 이거야 크게. 0보다 크길 바라는 거야. 그럼 그런 값을 계산해 봅시다. 니네 짝수짜리 배웠니? 됐어? 짝수절이요? 아니. 4 제곱하면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4 A C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너가 0보다 커야 되는 건데 16에서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로 변하고 4m 마이너스 4 그게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이지 않겠니? 네. 얘네들 알아듣고 있죠. 마3보다 크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럼 주연아 답이 2번이니? 네. 나 뭐 빼먹은 거 없을까? 아이씨. 4이시? 4이시 잘했잖아. 아, 요 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 썼어. 서로 다른 두 실수는 된 거 맞아. 맞아? 뭐 이렇게 하고 답 2번 딱 찍으면 끝나? 민수 뭐 해야 돼 여기서? 제곱해야 돼? 제한. 어? 제한지. 한 한. 시킨. 시켜 누구를? M의 범위를. M의 범위를 여기까지 제한한 거 말고 또 필요해? 뭐 해야 돼? 야, 2차 방정식인데 여기 앞에 최고차가 이렇게 n-1로 들어왔잖아. 좀 불안하지 않아요? 저래서 2차 사라지면 어떡해? 아, 야, 저 2차 사라지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1보다 M은 뭐 하면 안 돼? 1보다 1이면 안 돼. 맞아? 애들 알아듣고 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간은 M은 마3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 또는 M은 1보다 커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지. 됐고요. 이거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니네 이제 시험 때 이제 뭐 한 두 개씩 날려먹는 게 이런 데서 날려먹는 게 좋은 거거든 지금.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말이 안 될 거거든. 이제 서로 다른 두 분을 가져야만 하니까 2차 방정식이란 말을 무조건 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상태에서 최고차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잠깐 서로 다른 두 분?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쓴 다음에 그게 0보다 크다 두시고 갖다가 계산을 해서 짜서 나왔단 말이야. 요게 만약에 문제 번호로 따져서 한 13번, 14번에 있었다 칩시다. 네가 이거 풀 때 막 빠르게 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아직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슥슥슥슥슥 하고 정답 2번 탁 찍고 넘어가. 그 다음 나중에 여기서 하나 틀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 2차 방정식의 앞에 있는 요거 최고차 계수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예민하게 M은 1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 구간 이렇게 쪼개지겠다 체크할 수 있죠. 맞아? 조심 좀 해놔 이거는. 그 다음 넘어가. 너무 그거다. 근데 이 참고식을 좀 왜냐면 나갈 때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할까? 너 괜찮아? 내 맘대로 할게 그냥. 뭔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하면 일단 얘기는 해봐. 우리 15번 좀 봅시다. 2차 방정식 하나 있고 루트 5의 소수 부분이랑 땡땡의 정수 부분을 두 근으로 갔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들은 사실 얘가 난이도 상 들어가는 건 2차 방정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운 거야? 얘의 소수 부분, 얘의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게 조금 어려웠겠다. 그냥 이 정도거든요. 루트 5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되나? 야 그렇게 자꾸 풀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정수부, 소수부 나눠지고 항상 어떻게 했어? 지난 시험 때도 그렇고 루트 5는 어디랑 어디 사이야? 2랑 3 사이 2점 얼마야? 소수 파트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루트 5에서 정수 얼마? 2를 빼가지고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똑같이 루트 30-1의 정수 부분을 근으로 갖는다. 정수 파트를 계산 좀 해보자. 루트 30은 어디서 어디 사이야? 5에서 6 사이겠지. 5. 얼마 얼마에서 1 뺀 거니까 4. 얼마 얼마겠지. 요 정수 부분 얼마라고? 4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죠. 괜찮을까?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결국에 무슨 말인 거야? 소수 부분 누구? 루트 5-2라는 친구랑 정수 부분 누구? 4라는 친구가 있는데 너네를 근으로 가질게 이런 얘기인 거 맞지? 그럼 그냥 이렇게 갖다 써보면 되겠죠. 아 그럼 최고차기수 1이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친구 x에서 빼기 4라고 써놓으면 근이 4가 나오는 거 맞지? 두 번째 거 x에서 얼마?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 그게 얼마? 0이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가져다 뭐 해버리면? 전개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A랑 B를 전부 뭐 할 수 있겠어요? 찾을 수는 있겠다. 좀 싫을 만한 포인트는 뭐밖에 없어? 얘가 좀 꼴 보기 싫을 수는 있겠지. 맞아? 전개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도. 근데 요거 하나 그냥 해놓으면 안 되나? 이거 자주 쓸 것 같아서 그런지 이거 시험에도 AX의 제곱에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갖고 요 2차식이 있고 얘네들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었다 치자고요. 했어요. 했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지.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요거로 다시 함수를 만들어 볼게. 방정식을. 어차피 공통수학에서 또 배운다.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근을 갖고 있으니까 x-알파랑 x-베타로 일단 쓸 수 있겠지. 근데 저기 보면 최고차가 a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a를 붙여도 괜찮죠. 맞아요? 그리고 그 결론이 0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얘를 전개를 다 때리면 x제곱하고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a를 전부 다 분배를 해버리면 뭐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겠지.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생긴 요 친구 근과 관련이 있긴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건 어때? 여기 있는 봐봐. 너 전체를 내가 B라고 부르고 있잖아 저기서. 맞아요? 너 여기 있는 이 전체를 내가 C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합쳐버리면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걸 찾고 싶으면 여기 전체에 있는 B라는 친구에서 꺼내오고 싶은데 B는 A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 필요 없지 저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날려주고 A로 나누자. 오케이? 알파 베타라는 친구는 A분의 C라고 쓰면 C가 실제로 A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는 유도 과정인 거고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2차랑 여기 근 2개 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고?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뭐다? A분의 C다. 요렇게 두 개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 전개하는 게 뭐 달갑진 않잖아 너네도.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다. 근을 알고 있어요? 두 근이 누구라고? 두 근이 4랑 루트 5 마이너스 2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두 근의 합이 있을 건데 두 근의 합은 4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거든? 맞아? 근데 그 친구는 말이야 마이너스 A랑 똑같은 거겠지. 맞아요? 요거 내가 좀 걱정은 이런 거거든? A, B, C 문자로 가르치면은 얘네들이 문제 풀 때 저기 A가 이번에 중간에 들어왔잖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합은 첫 번째 분의 두 번째에 부호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첫 번째 분의 두 번째면 A고 거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번에는 두 근에 못 쓰면 두 근에 곱 이렇게 쓰시면 두 근의 곱은 4에다가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한 거고 그 결론이 얼마? B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AB가 바로 나오잖아. 맞아? 정리 한 번만 해놓으시면 결국에 A라는 친구는요 2 마이너스 아니다 2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 B는 얼마? 4 루트 5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얘네들이 곱하라 그랬으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이제. 4 루트 5 마이너스 8 요거 마이너스 한번 묶어놓고 이렇게 좀 계산을 합시다. 오케이? 계산 다 하면 어떻게 나올까? 앞에 거 곱하면 5, 4, 20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 루트 5 그 다음에 플러스 8 루트 5 마이너스 16 거기 전체에 마이너스 뭐 이런 결론이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4 하고 정답이 나오겠지? 맞아요? 주연아 괜찮니 너?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그런 게 좀 있어. 사실 근데 막 아이디어가 필요하진 않지. 일단 이거는 잘해놨는데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체크하는 건 정수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소수 표현하는 거 저거는 그냥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루트 말고 이제 뭐 다른 걸로 그것만 제대로 체크 좀 해놓으시고 거기서 두 분 찾아놓은 상태에서 A, B 구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체 전개를 박아도 괜찮고요. 그 전개가 좀 부담스러우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편할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정도 연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면 안 되긴 하거든. 계산하시고 정답 나오면 끝 이렇게 되겠네. 괜찮겠니? 그럼요. 자 16번도 봅시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가 있고요. x 세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 x제곱이구나.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a 얼마야? 얘도 결국엔 상에 들어온 이유가 뭐야? 정신 차려. 괜찮아? 뭐가 힘들었을까? 자, 쭉 들어가서요. a는 누구고? 기울기고 b는 누구야? y절편이지. 맞아? x분의 y였어요 저희가. 무슨 말이야? 그 마이 5분의 3이었나 3. x분의 y가 a야. 기울기야. 그러니까 x가 3간 동안 y가 마이너스 5 내려갔지. 그래서 기울기 a라는 친구는 얼마다? 마이너스 3 가는 동안 5 떨어졌어요. 이런 거야. 둘 다 마이너스. 노. 3 증가, 5 감소. 오케이? 제일 싫어. 너네 기울기 찾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b는 얼마야? B는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잡아. 그리고 그는 알고 있으니까 개수가 3인 이렇게 들어오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계산 좀 해보자.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말인데 자, 근 하나가 분수로 나왔지. 그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라 그랬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뭔지 잘 체크하라 했거든. 여기 3이라고 알려줬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잘 들어야 돼. x 플러스 5 해서 너를 체크를 해버리자. 오케이?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3분의 5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자? 3x 플러스 5라고 그냥 써버리자. 오케이? 이렇게 써버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고? 3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값도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거는 0입니다. 체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2차 방정식 구하랬으니까 여기까지만 구해놓자. 뭐 한 거예요 저거? 뭐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x 플러스 5가 뭐예요? x 플러스 5 아까 피곤하니 혹시? 네. 오늘 좀 그건 것 같다. 머리에 튀어있네. 야, x 마이너스 1이랑 네. x 마이너스 2가 0이면 근이 누구야? 1, 2. 1, 2 반대로 1, 2가 근이면 요 행동 할 수 있어? 이렇게 5가 마이너스 5가 근이야. 그럼 x 플러스 5로 쓸 수 있잖아. 근 3x 아니 저 식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x 플러스 일단 A, B 구한 건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볼게. 네. 그리고 그 A, B를 근으로 바꿔서 2차 방정식 만들어놔야 돼.
문제가 A, B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표현해봐 이랬잖아. 얘를 근으로 하는 뭘 찾으라고? 2차 방정식 찾으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를 근으로 가지려면 x 얼마? 부호 바꿔서 가져야 돼 항상. 근데 부분으로 한다 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5 어떻게 갔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아.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도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던 거냐면 그런 일이 있었군. 도입을 내가 애초에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나니? 너네가 요거 잘 찾는다고 이렇게 되면 마 1, 2 이렇게 잘 찾는다고. 근데 분수짜리 들어있으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찾아와 하면은 x가 2분의 1이라고 잘 찾거든. 근데 반대로 너한테 2분의 1을 딱 줘버린 거야. 이렇게 2분의 1을 그럼 2분의 1을 줬을 때 얘를 x-2분의 1로 쓸지 아니면 얘를 2x-1로 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는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나오겠어? 여기 1 나오지 1. 맞아? 아, 네. 여기는 최고차 계수 얼마야? 2가 나오겠지 여기는. 2.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근이 있는데 근이 x가 1 다른 하나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x가 1인 거에 너네가 아무 의견 없이 이렇게 잘 쓰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1일 때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요것도 2분의 1 나오니까. 근데 달라진 점은 뭐밖에 없는 거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있었을 때 최고차가 1이고 이렇게 있으면 최고차가 얼마고? 2인 거잖아. 그럼 최고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 최고차에 신경 썼더니 최고차가 얼마래요? x제곱의 개수가 3이래. 그러니까 쟤는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자, 근 하나가 마이너스 5랑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근이 x 플러스 5 쓰는 거 너도 문제 없지. 잘 모르겠으면 얘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써버려. 하고 최고차가 얼마니까? 3이니까 3 붙여보라면. 그리고 얘랑 얘를 분배해서 곱해놓으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뭐 그게 그건데 나는 볼 때 저기 3인 거 확인해서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쓰면 그냥 좋겠다 정도인 거거든.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5번, 16번 보시면 나와 있는 자료들이 의미가 크게 없지. 여기도 그냥 그래프 보고 뭐 찾아라? A, B 찾아라 밖에 안 되는 문제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 가서 볼 때도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닌 이 이전에 있던 모든 시험 범위 있지? 그 부분에서 약한 내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두 문제 못 풀 수도 있긴 하다. 무슨 말인지 알까? 그때가 갖고 기울기가 뭐였지? 이런 걸 하나하나 찍긴 좀 힘들 것 같았어. 그치?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하나만 하자. 20번까지는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활용으로 좀 넘어가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저 친구의 한 근은 다른 한 근보다 3만큼 크다. 그때 m 좀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네. 여기서 뭐 하실래요? 한근들 X. 상근을 x로 넣을래? 아, A? A 같은 문자로 넣는 게 편하겠지. 맞아요? 혹시 알파로 둬도 괜찮겠어? 근 같은 거 할 때는 알파가 좀 더 잘 쓰이는 것 같아서 하나를 알파라고 다른 하나는 알파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체크할게. 그리고 최고차가 얼마예요? 2예요. 최고차라는 게 아, 여기 지금 얘 몇 차야? 사실상 상수하니까 0차거든. 0차? 이거 몇 차야? 1차. 이거 몇 차야? 누가 제일 높은 차야? 2차. 2차의 개수 최고차 개수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래. 그랬군. 그래서 지금 최고차 개수가 2지. 맞아? 2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니네. 2
최고차 개수가 2지. 그러면 나 요 근을 갖고 방정식 한번 설정해볼까? 응? 내가 얘로 만들려면 최고차 2 있고 첫 번째가 x-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두 번째를 뭐라고? x-알파-3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너랑 너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럼 계산을 쭉 하시면 될 건데 뭐 우리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운 거 기억나니 오고? 이거 써도 괜찮은 거 맞지? 그걸로 쓰면 좀 더 편할 수는 있거든요. 이거 정리하기 싫어서 한번 그걸로 푸는 걸 해볼게. 두 근의 합을 해봅시다. 합을 하면 얘네를 합치는 거니까 2알파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야 모분에 뭐여야 돼? 첫 번째 분에 두 번째 해야 되지. 그럼 얼마야? 마1이야. 알파 얼마야? 마2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곱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곱이라는 거는 얘네 둘의 곱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값이 나와버렸지 한 번에. 마2가 떴으면 마2를 집어넣고 여기가 1 찍히잖아. 두 개 곱하면 마2잖아. 그치? 두 개의 곱은 마2고요. 그거는 말이야 첫 번째 분의 세 번째인데 중요한 건 x 없는 모두가 상수항인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2분의 이 친구 전체를 갖다 넣어야 될 거고 2분의 이 친구 전체 이렇게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하면서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4라는 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이니까 결론적으로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이지. 맞아? 가능한 m 두 개 나올 거고요. m 마이너스 4랑 m 플러스 1 나올 건데 여기서 가능한 양수의 문 얼마? 4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겠지? 맞아? 그래서 20번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요거 쓸 거면 정확히 기억하시고 아니면 쓰지 마. 무슨 말인지 알아? 얘를 뭐 먼저 쓰네 나중에 쓰네 이런 거 다 이미 그냥 니네가 선행을 나가고 있어서 안 쓸 이유가 없긴 한데 여기 있는 거 전개를 못 하진 않잖아 또. 전개해서 갖다 두고 풀어도 괜찮은 건데 그거 할 바에는 그냥 근각계수와 관계로 합, 곱 써갖고 갖다 두고 푸니 훨씬 빠르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근계수를 잘 쓰면 좋겠다 정도가 내 생각이고요. 혹시 이제 쌤 근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세요? 라고 할 거면 나한테 근에 대한 조건을 내가 만들든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든 했어.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대상이 m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걔가 계수에 들어있는 상태지. 이런 상황에서 근계수를 쓰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까? 그냥 그 정도. 왜? 너무 길밖에 안 하잖아. 근데 저희 딱 2분만 쳐주세요. 안돼 이 초딩아. 1분. 자, 잘못 보고 푼 방정식 상이나 풉시다. 23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성진이는 잘못 봤고 우진이도 잘못 봤대. 아이고 그치? 그러면 끊어놓고 뭐 하시는데요? 성진이 거에 관한 2차 방정식 새로 세우고 성진이가 제대로 본 게 뭔지만 체크하시면 되죠. 똑같이 우정이가 세운 것도 풀고 뭐 하시면 돼요? 우정이가 제대로 본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성진이는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봤다는 거지. 요거 전개 가져다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입니다 나오겠지?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은 성진이는 여기서 누굴 제대로 봤다? 마이너스 8을 제대로 봤다. 그치? 똑같이 이번에 우정이 것 좀 보면 x에 대해서 이번에 풀마 어찌고 저찌고니까 뭐 귀찮더라도 마이너스 1 잠깐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짜리 하나 다시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짜리 하나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결국에 전개를 쭉 해야 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얘네가 근이라면 근들의 합을 통해서 잘 들어야 돼.
우리 우정이는 상수를 잘못봤기 때문에 x의 개수 찾는 게 우리 목표죠. 맞아요? x 개수라는 건 여기서 b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뭐분의 뭐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맞아? 그래서 요거 전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가 편하겠다? 저 두 근을 합쳐보자.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요? 2 이렇게 나오겠지. 두 분의 합은 2인데 그 합이라는 친구는 1분의 부호 바꾼 거니까 뭐 마이너스 b 이렇게 체크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진이의 상수항이 얼마고? 마8이고 합이 2인데 그게 마이너스 b야. 결론적으로 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인 걸 체크하고 얘가 우정이가 말한 뭐야? x의 개수가 되겠지. 그게 마이너스 2란 얘기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입니다. 체크할 수 있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0인 거고 2차 방정식 구하라고만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 근계수 써먹을 수 있을 때 좀 편하게 써먹으면 편할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 편하게 써먹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자, 괜찮아? 이해되니 너? 네. 멍, 사실 좀 어려워요. 멍 때리는 것 같은데? 하영이는? 네? 너 괜찮아? 그래? 자, 그 다음 한근이 몰입일 때 다른 한근 26번 적어봅시다. 건너뛰지 마요. 뭘 건너뛰지 마요. 유형별로 하나씩 풀고 있는데. 그래요? 26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10이야. 두 분의 합을 m, 두 분의 곱을 n이라고 두겠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말이야 무조건 대칭성을 띠고 있지. 그리고 근의 공식을 쓰면은 어찌고저찌고 풀마 루트 얼마니까 한근이 이런 거면 다른 한근은 반드시 얼마여야 돼? 3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일단 이렇게 두 개 체크하자고. 그럼 너 두 근 알았죠? 맞아요?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m인데 그 m이라는 친구는 6인 거 맞을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n인데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마 1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계산하면 답은 7입니다. 체크하고 끝나겠네. 우와. 괜찮아요? 어디서 안 괜찮아요?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 6. 요거 두 개 곱하면 합차니까 마 1 이렇게 나오겠지? 왜 6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이야? 합치면 6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얘랑 얘 더 하라고. 잘못 알았어요. 알지 지금. 아니 오늘 헌신이 안 좋네. 너무 너 어제 잠을 안 잤니? 아니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장마 차리려고 그래 이제? 아니요. 너 오늘 보니까 덥더라. 어제 추웠거든? 오늘 긴팔 입고 왔는데. 축하해. 긴팔이 아니라 긴바지 됐어. 아니 긴팔 입고 왔는데 너무 긴바지. 학교 두고 왔어. 요 유형 하나만 좀 볼게. 얘는 이걸로 좀 볼게. 식 주어진 경우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이거일 때 대각선이 54인 거는 그럼 얘는 54다 두고 풀면 끝나죠 이거는. 맞아? 네.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할 건데 밑에 있는 29번 같은 거 보면 n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악수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네가 횟수를 못 구할 것 같은 게 일단 얘가 구해주거나 그 다음에 뭐야 근데 이거 형은 다 나와 있구나. 총 횟수가 몇 번이래요? 45번일 때 그러면은 뭐라 두면 돼? 2분의 n 마일이 얼마다? 45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90으로. 맞아. 그러면 n 마일이 얼마야? 90이야. n 얼마예요? 10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네? 요거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있는 거 연속한 자연수 아니야? 얘를 전기 때려서 인수분해해서 n을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두 개 곱해서 90 나오려면 9 곱하기 10 아니야? 이게 훨씬 편해서 그래. n은 10입니다. 체크하는 게 편하겠죠? 맞아? 그 다음 왜? 진짜 팽팽거려. 편도요? 자, 어떤 수를 제곱해야 될 걸 잘못해서 2배 했더니 제곱한 거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다. 어떤 수를 누구로 두자? 너를 x로 두자. 그럼 x를 원래 제곱해야 됐었는데 잘못하고 뭐 했다?
EX 2배 했다. 그랬더니 제곱한 거보다 63만큼 작게 나왔대. 그럼 제곱한 친구의 빼기 63을 하면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3이 0이야. 63은 뭐랑 뭘로 인수분해 돼요? 9, 7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너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거니까 x 마이너스 9 x 플러스 7 그게 얼마야? 0이야. 결론적으로 x는 얼마예요? 마 7 아니면 9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지? 어려운 거 없지 지금? 아 이 사람 자아가 사라져버렸구만. 안쓰럽다. 자 연속하는 세 자릿수 있어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합의 7배에 13을 떼는 거 앞줄에 쭉 써져 있지? 요 유형들을 못하진 않을 거고요. 못하진 않을 거고 항상 할 때 누가 더 큰지만 고민 잘 하시면 되거든. 니네가 간혹가다가 그 뭔지 알지? 졸린 날 혹은 바쁜 날 시간 없이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정신이 없어져갖고 제일 작은 걸 x라고 두자. 싫어. 가운데를 x라고 두자. 그럼 그거보다 작은 거 x 빼기 1이지. 네. 그거보다 큰 거 x 플러스 1이지. 일단 네. 이렇게 표현할게. 자, 가장 큰 거 작은 거를 합하고 그리고 7배를 하고 그리고 13을 빼겠다는 거잖아. 가장 큰 거 작은 거 합치면 얼마? EX 2x 거기 7배 하면 14. 14 거기서 빼기 13까지 한 값이 가운데 숫자의 제곱과 같아요. 마이 갓. 마이 갓. 왜 이래?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이 있어요. x 마이너스 13 x 마이너스 1 그게 0이야. 가능한 x는 14야. 맞네. 뭐야 13이야? 아니 14야. 미안해. 야 x가 13이잖아. x가 13이면 가장 큰 수는? 너무 힘들다 진짜. 맞아요? 네. 야 가능한 x가 13 아니면 1이잖아. 1은 왜 선택하면 안 돼? 자연스 가운데 쓰기. 그렇지. 가운데가 1이면 얘는 0 되는데 그 0은 자연수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괜찮아 주연아? 어디부터 안 괜찮아? 아유. 그냥 오늘이 안 괜찮은 거지? 아니 문제가 안 괜찮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하영이도 어려우면 티 내라. 쉬우면 그냥 그러고 있어도 돼. 자 38번. 우수하고 싶다. 자연수 중 연속하는 세 짝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했더니 200이래요. 세 짝수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 빼기 2 X 플러스 아니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짝수니까. 걔네들을 각각 제곱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그게 얼마? 200 이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 좀 해보자. x 제곱이 총 3개 나올 거고요. 이거 한 번에 머리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래. 여기서 마이너스 4x 나오지. 여기서 플러스 4x 나오지. 지들끼리 사라지니까 의미 없죠. 뒤에 거에서 플러스 4 플러스 4 나오니까 플러스 8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에는 200 넘기면서 갖고 오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네. 92. 그게 0이야. 그치? 그럼 3으로 약분하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3 6, 3, 18에 4 이렇게 해서 0 나오겠죠? 가능한 x는 누구 있다? 8 이렇게 체크가 일단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6, 8, 10 요런 삼각형일 거 아니야. 안 봐도 알지? 6 곱하기 10. 요 삼각형 요렇게 생긴 거 맞아요? 아닙니다. 6, 4, 미친 8,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이거 직각인 거 알 수 있어? 왜? 피타 써서. 피타고라스 봐도 되고 피타고라스 될 때 여러분들 이거 피타고라스 쓸 때 3, 4, 5라는 유명한 그 비율이 있잖아. 그거의 2배씩만 한 거니까 얘는 3대 4대 5지. 결국에 직각이구나가 체크가 꼭 돼야 된다 먼저. 직각 체크 되고 나서 곱할 건 누구누구? 6, 8에 48 거기에 절반 하니까 얼마? 24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직각 체크만 잘 좀 하자. 자, 그 다음 실생활. 언니는 재미없으니까 넘어가. 요거 하자, 요거. 뭐라고? 아, 저는 근데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정원이네 가족은 여름휴가를 7월에 2박 3일 동안 가기로 했는데 3일간의 날의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했더니 365였다. 오. 여름휴가의 출발 날짜는 3일간의 날의 수? 그럼 그 해당 날, 그 날을 뭐라 두자? X라고 두면 그 3일 잔이가 이렇게 3개 잡는 게 맞겠지? 네. 맞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 뭐 하자? 각자 제곱하자 했으니까 x-1의 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계산하면 3x의 제곱하고 아까랑 똑같이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럼 그 값이 얼마다? 365였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63은 말이야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121은 0인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x는 11 이렇게 될 거고 출발은 언제 했다? 11. 10일에 했다. 어? 아, 맞네.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거 같군. 괜찮죠? 네. 넘어갑시다. 자, 43번. 어떤 상품의 가격을 8x%만큼 인상했더니 판매량이 5x%만큼 줄어서 결국에는 매출액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 있지? 매출액은 뭐 곱하기 뭐야?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야, 그치? 그러면 이전에 있던 가격을 뭐라고 두고? X로 두면 안 되지. X가 있는데. A? A 정도로 둡시다. 이전에 가격이 A였어. 이전에 판매량을 뭐라 둘까? 그냥 B였다 칠까요?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원래 있는 A에게 가격을 인상했지. 얼만큼 인상했어? 1 플러스 100분의 8x만큼 인상한 거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지? 곱하기 원래 있던 B에 대해서 1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 5x만큼 줄어든 거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 뭐 하시면 되니까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뭐 요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 어머.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체크하면 얘네들끼리 약분되는 거 맞아요? 오. 그럼 결국에 1이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100분의 5x 1 플러스 100분의 8x 맞아요? 뭐 하자? 계산하자. 근데 사실 식만 세우면 끝난 거 아니야? 왜요? 아니 저거는 계산하면 되잖아. 네. 계산할 수 있죠. 네. 안 해도 괜찮을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합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인상 감소하는 요거 있지. 어이? 이거 중딩 때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이거 계산해요. 이거 개 잘하지. 잘하지. 이거 잘해? 너 식 이렇게 왜 세우는지 알아? 이건 할 수 있는 거 맞아? 아 그럼 됐어. 이게 나중에 고2 올라가면 지수 법칙 같은 거 더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쓰거든. 원래 있는 값에 대해서 1 플러스 100분의 a만큼 증가했는데 그게 매년 일어나는 거랑 n년 제곱할 겁니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요 값에다 뭐 하고 로그 붙이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거를 못 잡으면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저 식은 세울 수 있는 거 맞지? 계산은 니네가 해봐. 답만 알려줄까? 답은 4번이래요. 아, 진짜 저렇게 더럽게 나오는 거 싫어. 뭐가 더러워. 깨끗하구만. 허리 아파. 44번 126장의 영화 관람권이 있는데요. 똑같이 나눠줘서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와 그래서 관람권을 재분배했대. 바보 같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애들한테 하나씩 걷어서 줬더니 그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6장이 또 많아졌대요. 그 다음에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구해줄래? 처음 동아리 학생 수를 X로 줬어.
처음 동아리 학생 수 너를 x로 잡아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 주었는데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126 나오겠어. 그럼 x분의 126이 뭐가 되는 거야? 한 명당 이렇게 되겠지. 맞아, 원래 이랬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한 명당 몇 개씩 갖게 돼요 이제? 다르게 갖게 되겠죠. 다르게 갖게 돼. 어떻게 갖게 돼? 요런 개수에서 한 장씩 뺏어갔다며 사람들이. 한 장씩 뺏어간 만큼 요만큼을 내가 들고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명당.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놈은 얼만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예요. 이 친구는 x분의 126에 플러스 5만큼 들고 있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인원이 얘가 갖고 있는 요 누구? 개수랑 요거를 다 합치면 원래 있던 티켓 개수가 나와야 되지. 근데 좀 싫다. 뭐가 싫냐면은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좀 부담되긴 해서 동아리를 x로 잡지 말고 다른 이렇게 티켓 개수로 잡자. 티켓 개수 잡고 그걸로 나눠서 동아리 사를 찾자. 상관은 없어. 요 계산을 좀 해야 돼서 이렇게 하자. 똑같아요 결론은. 그냥 얘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일단 기본에 처음 한 명이 갖고 있었던 건 얘를 그냥 편하게 바로 x로 잡아놓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상황이 변한 거 맞아? 그럼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제는 한 명당 몇 개씩? x 마이너스 1. x-1개씩. 새로 온 놈은? x 플러스 6. 너는 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표현하고 있는 얘가 티켓 개수인 거 맞지? 그럼 x 마이너스 1이라는 요 개수가 나오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귀찮네. 어렵죠. 아니. 중딩 문제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이제 대상이 두 명이라서 학생 수랑 티켓 개수 갖다 봐야 되는데 티켓 개수로 지금 x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명당 x 개면은 사람은 몇 명인 거야?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죠. 사람 곱하기 x를 한 게 126인 거잖아. 네. 이러면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또. 결국에는 또 식이 이딴 식으로 써지네 그러면. 제발 그만. 126장의 영화 관람 학생 진짜 싫어. 네. 고민. 동아리 학생들. x 얘로 잡자. X가 지금 좀 세분 제발. 새로운 친구의 거를 x로 잡자 일단. 어우. 좋아. 괜찮겠니? 봐봐. 이게 이제 여기서 요게 좀 중요하겠다. 잘 들어야 돼. 처음 학생들에게 한 장씩 걷어서 줬대. 맞아요? 네. 새로운 친구가 갖고 있는 게 x개야. 동시에 이 x의 개수는 누구랑도 똑같아요? 학생? 이전 학생 수랑 똑같겠지? 왜요? 요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니 요네 요 보면은 니네 원래 3명 있어. 네. 여기 한 명 추가됐어. 니네가 하나씩 주면 그 친구 몇 개 가져? 3개 가져. 니네 몇 명이었어 원래? 3명이었어. 그러니까 처음 학생들이 새로운 놈에게 준 거니까 새로운 학생을 x개를 갖고 있다 잡으면 그게 학생 수랑도 같이 들어가겠다. 티켓 개수랑 학생 수랑 연결이 여기서 되겠네. 그러면 새로운 학생의 티켓이라고 쓸게요. 티켓. 그거를 x라고 잡고 얘는 당연히 뭐랑 똑같고 이전에 있던 누구? 이전 학생 수랑도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자. 그러면
이전에 있던 친구들은 원래 몇 개씩 갖고 있었어야 되겠어? 새로운 놈이 X개 갖고 있다며. 네. 맞아? 그러면 새로운 놈보다 몇 개가 적어요 우리는? 마이너스 5. 아니 새로운 놈이 X잖아. 네. 새로운 놈이 애들보다 6개 많다며. 네. 맞아? 그럼 지금 애들은 몇 개 갖고 있다는 거야? 얘들이요? 어. 한 개 적기. 정신 차려봐. X분의 120. 아니 126 쓰지 말아봐. 학생 수가 X였지? 네. 새로운 친구 X개 갖고 있지? 네. 그 얘가 새로운 친구잖아. 다른 친구보다 6개 많은 거잖아. 그러면 이 이전에 있는 학생들의 티켓은 몇 개여야 돼요? X 마이너스 6개가 돼야 되겠지. 맞아? 새로운 놈은 몇 개? X 플러스 X. 아 그냥 X개. 아 맞다. 이런 상황이겠지 지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처음 동아리 학생 수 물어봤으니까 그럼 지금 애들이 티켓을 X-6개 갖고 있잖아. 그럼 원래 새로운 놈이 들어오기 전에 몇 개 있었단 얘기야? X? 마이너스 5개 있었단 얘기지. 이게 지금 원래 있던 티켓 개수고 학생 수 몇 명이었어? X명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26. 126이 나와야 되겠다. 요렇게 식으로 세워야 되겠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계산은 너네들이 하시고요. 요거는 얘가 좀 좋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체크를 잘 합시다. 사실 문제 읽을 때 특히 실생활 문제 같은 거 할 때 그 뭐지 대상이 몇 개인지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 학생과 티켓 해서 두 개인 거잖아. 그리고 원래 학생 수 곱하기 티켓을 했을 때 그게 126이 나와야 되나 체크는 하는 건데 문자를 누구로 잡냐에 따라 식이 좀 편하고 안 편하고 좀 나눠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x로 잡고 시작을 했더니 x분의 126이라는 문자가 좀 싫어서 무슨 말인지 알지? 티켓에다가 문자를 잡을지 학생에다가 문자를 잡을지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 이전으로 잡을지 이후로 잡을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빨간색 내용 때문에 뭐가 가능했다? 티켓이랑 학생을 동시에 한 문자 x로 잡는 게 가능은 했었다. 뭐 이 정도겠지. 저희 수학쌤이 문제 기깔나게 어렵거든요. 잘 기억해놓으세요. 자, 48번. 아 제발 제발. 자, 지면에서 초속 45m로 해서 쭉 써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그냥 나와 있는 높이는 이거야 라는 것만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이건 사실 2차 부등식 문제인데 높이라는 친구가 45t-5t 제곱짜리잖아. 근데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 7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네들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맞춰보고요. 이거 사실 공통수학 있지. 그거 너네 지금 복소수하고 있으면 그거 끝나고 나서 3, 4차 방정식 할 거잖아. 3, 4차 방정식 하고 나서 연립 방정식도 하고 2차 부등식도 하거든. 2차 부등식 들어가면 저거 그냥 금방 푸는 건데 계산만 잠깐 해놓자. 이거 정리만 해놓자. 얘 5로 약분해 놓으면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5로 약분하면 14 그게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이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7.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 t-2랑 t-7로 인수분해가 일단은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 좋아서 그냥 실반에다가 잠깐 쓸 테니까 들어봐. 나중에 공통수학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야. 요거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13분 동안 요거만 설명을 할게. 네? 잘 들어봐. x 값이 있고요. y 값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x를 우리는 입력값이라고 부르거든 원래. y가 결과값이고 니네가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것까지 구분을 안 해도 되잖아. 일단은 얘네들이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x, y는 입력과 결과로 나누어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거든. y라는 친구, 어차피 이거 다음 2차 함수 수업 때 할 거였는데 y라는 친구를 fx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 얘를 함수라고 하지. 근데 이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 뿐인지 뭐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체크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얘가 y값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맞아? 얘 y값이지? 얘 무슨 값이야? fx는? 얘 y값이야? 오케이? 얘 무슨 값이야? 얘 y값이야? 요거 세 개 전부 다 y값이야? 얘는 전부 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입력값은 어디서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요거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이런 x들 얘네들이 입력값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y는 fx 이거 가리고 y는 fx야 라고 할 때도 있고 혹은 fx는 이런 친구야 라고 할 때도 있고 y는 이런 친구야 라고 할 때도 있잖아.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얘는 결과를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지. 맞아? 그리고 다 결과값은 맞는데 fx의 장점 자체가 얘는 입력을 확인하는데 편리해요. 입력 확인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뭘 알려주는 거야? 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은 x에 1 들어가면은 막 해갖고 5가 나올 거다. 근데 y는 fx라고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보여주면 f1은 5야라는 그 결과가 1을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요가 편하게 확인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라는 건 그 fx에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왔잖아. 너 이렇게 돼 있으면 왠지 모르고 있었지? 내가 그 과정을 드러내서 보여줄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5가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과정과 결과 위주로 먼저 보겠다는 거고 단점 딱 이 정도야. 니네가 나중에 계산하면 알겠지만 어떤 식에 집어넣으면 막 이런 식으로 니네가 계산을 하잖아. 막 하면 머릿속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여기서 x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계산이 돼요? 그런 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얘의 원래 식이 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어. x에 2 집어넣은 다음에 네가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은 x에 누가 들어간지 입력이 확인이 잘 안 되긴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꺼내서 쓰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x값이라는 거 얘의 크기 판단은 우리 이런 x축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갖고 누가 크냐를 판단을 하지. y값이라는 건 위아래로 판단을 하잖아. 맞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란 말이야. 요 문제는 사실 그런 거거든. 얘 답내는 방법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사실 너네 기준은 이렇게만 하면 돼. t-2, t-7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지 지금 양수 숫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잖아. 맞아? 요렇게 해서 두 근이 얼마고? 2랑 7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2에서 7 사이 5초 동안이요. 대답하고 그냥 끝내라고 하면 되거든. 5초 동안이요. 이렇게. 근데 얘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려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저거 2차 함수잖아. 일단 써놓을까? t-2랑 t-7이란 친구가 있어. 요거 함수지. 너랑 0이라는 친구랑 비교를 할 거야. 오케이? 너를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좀 하고요. 0이라는 것도 상수함수인데 0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그럼 파란색 자리는 2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빨간색 자리는 0이라는 숫자야 되니까 얘도 봐. x값이 0인 거야? y값이 0인 거야? 얘 y값인 거야? y값이 0이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x축 다른 말로 y는 0 이런 식으로. 얘가 하고 있는 말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작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작으면 좋겠다는 거거든. 이게 성립되는 그런 t를 찾으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작다는 말은 얘 지금 전부 무슨 값이라고? 전부 y값이야? 그러면 대속 판단을 뭘로 해야 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냥 높냐 낮냐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자체가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뭐한 걸 찾으라고? 낮은 곳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구간을 이렇게 쪼개볼까? 요 구간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이 더 높죠. 요 구간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이렇게 쪼개서 보면 파란색이 더 낮죠. 파란색이 더 높지. 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영역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원하는 거구나. t가 얼마부터? 2부터 어디까지? 7까지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뭐라고? t가 2부터 7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저렇게 들어오니까 5초 동안이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가 니네 기준에서 상 난이도인 게 어쩔 수가 없거든. 요 내용을 설명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요 내용 설명 이렇게 안 해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t가 0이 두 번째 키잖아. 2일 때 7일 때 그 사이에 그랬겠지. 너 생각해봐. 공을 가져다 던졌어. 2일 때 딱 찍었대. 좀 이따 7일 때 찍었대. 그럼 그 사이 동안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랑 7 사이 5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로 보면 이런 관점에서 2에서 7 사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지금? 요 내용은 잘 알고 있으면 좋아.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